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마침내 4시가 되면 난 들뜬 마음에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렇게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귀닥토닥 심야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월 초에 올렸어야 하는 라디오를 1월 말이 다 되어서야 올리는 저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자그마한 핑계를 대자면 이사 준비 그리고 새로운 집 단장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핑계는 핑계겠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할게요.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올릴 때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두근두근 설레는 기분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나서 오프닝으로 골라봤습니다. 저에게 항상 설렘과 떨림과 또 따뜻함을 주시는 우리 도담이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토닥라디오 1월의 사연 주제는 2021년 새해 다짐 그리고 2021년에 하고 싶은 것 이런 주제들이었는데 벌써 2021년의 1월이 거의 다 끝났는데 난 올해 이걸 꼭 하겠어 라고 다짐하셨던 걸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또 연초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군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주신 분은요, 우리 피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고3이 되는 도담이입니다. 이제 곧 이 긴 여정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도 하고 앞에 바로 넘어야 할 고되고 힘든 산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기도 한 2021년입니다. 올해 저의 다짐은 일주일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꼭 지키자입니다. 제가 2020년에는 학원에서만 열심히 공부했지 집에서는 책을 한 번도 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엉망이 됐네요. 이번 해에는 정말 잘해야 되니까 해야 할 일들을 적어두면 내가 할 일들이 많다는 불안감에 집에서도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고 지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만 하고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들지만 차근차근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죠? 저와 같이 올해 수험생이 되시는 도담이 분들 화이팅! 우리 올해도 무사히 넘겨봅시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우리 피아님 올해 고3이 되셨군요. 고3이라는 단어가 주는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을 겪어보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불안함, 걱정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고3 시절을 다 지난 사람들에게는 힘들었지만 인생에서 결코 덜어낼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일 수도 있고 저는 수험 생활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옆에서 도닥도닥 하면서 힘이 돼줬던 친구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좋은 선생님들 그동안의 모든 공부가 하루 만에 평가를 받는다 이런 불안감은 정말 컸었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을 얻고 남길 수 있었던 그런 한 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아님도 이제 긴 여정의 끝에 서 계시는데 공부 계획 세우고 달성하면서 이렇게 쓱쓱쓱 지워나가는 그런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한 걸 못 지켰다고 난 엉망이야, 난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기로 해요. 계획을 세웠는데 못 지키면 다시 세우고 다시 하면 됩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런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겠지만 잘 해오셨고 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조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중에 아이유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알람을 못 봐서 이번 시즌 그리팅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는데 친구들은 대부분 남자 아이돌을 좋아해서 아이유 덕후인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알람도 놓치지 않고 잘 보고 또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유 씨 진짜 좋아합니다. 옛날에 유희열의 스케치북 처음 나왔을 때부터 와, 진짜 보석이다 라고 생각 들 만큼 정말 실력도 있고 예쁘고 유튜브 클립들에서 보면 되게 깨발랄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시즌 그리팅이 사실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한정으로 판매하는 굿즈 같은 거겠죠? 2021년에는 알람을 잘 확인하셔서 시즌템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 역시 코로나가 하루빨리 없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 다음 사연은요. 채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21년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새해 다짐 전에 입 좀 풀자면 지난 라디오에서 제 친구 솔비 생일에 대한 썰을 풀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생일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에다가 화려한 풍선들을 많이 달아서 생일 분위기가 물씬 났습니다. 솔비가 배우 이동욱님을 너무 좋아해서 저와 제 친구는 자체 주문 제작으로 이동욱님 스티커 여러 장과 이동욱 사진 20장을 샀어요. 게다가 저희 3명이 고등학교가 다 달라서 앞으로 만나기도 힘들 테니까 추억으로 남길 겸 지난 3년간 함께한 사진들을 모아서 포토북도 제작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솔비의 생일 축하 파티를 해주고 선물도 줬는데 솔비가 세상에 우리의 추억이 담긴 포토북보다 이동욱 사진을 더 좋아한 것입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긴 했지만 솔비의 프사에는 이동욱 선물 사진이 걸려있다는 슬픈 이야기. 아이고. 자, 이제 새해 다짐 얘기할게요. 저 오늘 공식 선언하겠습니다. 첫째, 3kg 다이어트 하기, 다리살 격파하겠습니다. 둘째, 공부 정말 열심히 하기. 제가 선행학습을 거의 안 해서 너무너무 많이 부족해요. 진짜 미친 듯이 해서 반에서 꼭 1등 할 거예요. 셋째, 발음 연습하기. 학교에 가서 방송부 아나운서 꼭 할 거예요. 악궁 확장 장치를 하고 있어서 발음이 사실 잘 안 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발음을 찾을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하지만 원래 새해 다짐은 거창한 게 제맛이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짐하신 것들, 염원하시는 것들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힘차고 역시나 또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전에 우리 솔비님 생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었네요. 3년간 함께한 사진을 모아서 만든 포토북보다 이동욱 씨 굿즈를 더 좋아했다는 슬픈 이야기. 좋은 친구가 있어서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채원님의 친구분인 솔비님의 생일 축하드려요. 포토북도 언젠가는 프사에 올라가길 기원할게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사연은요. 우리 지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있는 공부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공부라서 2021년에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2020년 정말 외롭고 힘들었을 때 귀닥토닥님이 있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2021년에도 들으면서 힘내서 공부해 볼게요. 저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겠죠? 귀닥토닥님께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성님 항상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바로 와주시고 라이브 채팅에서도 댄싱킹으로 활동해 주셨는데 2020년 저 역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고 계신 공부 올해도 화이팅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힘내요. 화이팅! 자, 다음 사연은요. 우리 미밍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돌이켜보니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입시가 끝나고 할 목록을 빼곡히 적어둔 것을 절반 이상 실천할 수 없었어요. 그 중에 꼭 여행을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행을 못 가서 너무 속상합니다. 최근에 멍하니 누워서 좋아하는 것을 실컷 해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른의 특권인 술 마시기를 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가족들과 괄호 열고 강조 괄호 닫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마셨다고요. 저는 진지하게 제 주량을 알고 싶었고 뭔가 이게 인생의 맛인가? 어른의 무릉도원인가? 이런 것을 느끼고 싶었는데 한 모금 술을 꿀꺽하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술은 쓴맛은 나도 이 맛이지 캬하 하며 즐기는 쓴맛을 기대했는데 코감기약 엄청 쓴 버전을 입에 넣고 혀로 녹여먹는 불쾌 우액 쓴맛이 터졌습니다. 지금 마시는 술이 유독 이상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매일 저녁 다른 술을 한 잔씩 마셔봤어요. 저의 결론은 뽀로로 밀크맛 음료수 최고입니다. 마음에 드는 술은 아직 못 찾으셨나 봐요. 대망의 1월 1일, 10년 전부터 친구들과 술 마시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만나지는 못하고 줌을 깔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랜선 술 먹방. 아무래도 줌에서 키다 보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채팅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모르는 사람이어도 자연스럽게 반겨주라고 하네요. 인류에 넘치는 친구들입니다. 저의 새해 다짐은 일단 술한테 얹지 않게 대하기입니다. 뭔가 대단히 속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한 번도 우리 미밍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왠지 항상 미밍님 사연은 음성 지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이모티콘들이나 뽀짝뽀짝 사랑스러운 표현들이 있는 사연을 매번 보내주셔서 읽으면서도 재밌고 또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20살이 된 기념으로 가족들과 술을 한 잔씩 하셨는데 사람마다 진짜 맞는 술이 있고 아닌 술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앞으로 안전한 사람들과 함께 미밍님의 취향에 맞는 술 여러 가지 도전해 보시면서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쓴맛만 나는 거 말고 엄청 달달한 거나 또 상큼한 것들, 뭐 칵테일 종류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과하지 않은 선에서 친구분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다짐은 술한테 언짢게 대하기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게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보다는 술과의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는 거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과한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미밍님의 힘찬 20살 정말 축하드리고요.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은요.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님의 사연입니다. 작년 여름 3년을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만나는 3년 내내 거의 싸우지도 않았고 주변에서도 저희가 당연히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잘 맞았던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취미가 같아서 거의 매일을 함께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연락을 하면 답장이 반나절 뒤에 나오고 데이트하러 만나도 시큰둥한 표정을 자주 짓더군요. 그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수험 생활이 길어지면서 생각이 많아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짜증이 많아지고 한 번은 3일 정도 연락이 안 돼서 그 친구 집 근처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연락을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물론 연락 없이 집 근처까지 찾아간 제가 잘못한 거지만 3년을 만나면서 서로의 집을 수없이 드나들었기에 그리고 또 3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여자친구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결국 가을이 올 무렵 그녀가 제게 이별을 고했고 저는 순간 욱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자리를 떠났어요. 매일매일 후회 속에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친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제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다고.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어차피 끝난 사이니까요. 하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랑 친한 그 선배를 만나야 했는지,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까지 그녀가 제게 보였던 행동들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2달 정도 정신 나간 놈처럼 살았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해서 여행이라도 가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기엔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에 귀닥토닥님의 9월 모의고사 영상을 보게 됐어요. 물론 수험생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 나를 위로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날 휴대폰을 붙잡고 엉엉 울어버렸네요. 그 뒤로 귀닥토닥님의 라디오나 목소리가 나오는 영상들 위주로 들으면서 잠을 자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밤에 가만히 누워서 듣다 보면 잠도 잘 오고 안정적인 중저음의 목소리에 왠지 위로를 받는 것 같거든요. 이번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새해에는 2020년의 아픔을 딛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지난 3년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에 아직은 많이 슬프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저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귀닥토닥님의 위로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저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저에게까지 응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연에는 적어주지 않으셨지만 결혼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적어주신 걸로 봐서 아마 성인이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참 이별이란 게 그래요. 익숙해질만도 한데 전혀 모르던 누군가와 만나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참 잔인하고 아프고 그렇죠. 특히 그 헤어진 후에 갭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상대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복잡 미묘한 기분 그리고 그 상대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언제부터였을까? 괜히 궁금해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마지막에 보냈던 행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데 누구의 편을 들고 싶진 않지만 참 저는 그 여자친구분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내가 아는 사람과 만나야만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1월 초에 보내주셨던 사연이기 때문에 1월 말인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한 달 정도 지난 지금은 1월 초보다 조금 더 아픔이 치유가 된 상태이길 바라볼게요. 자, 그 다음 사연은요. 12월 초에 왔던 사연이에요. 12월 라디오랑 딱 겹치게 보내주셔서 12월에 소개를 못했던 사연입니다. 이번에도 익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죄송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닉네임 적는 건 자유니까 앞으로도 편하게 이용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조심스럽지만 기닥토닥님의 다정한 위로가 필요해서 써봅니다. 최근에 제 마음이 너무 불안정하고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고 자꾸 생각 없이 살게 돼요.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동영상들을 생각 없이 보고 또 보면서 하루에도 몇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식욕도 자기관리욕도 수면욕도 감소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길래 정말 걱정이 됩니다. 신뢰도는 낮다고 하지만 여러 보건소나 의료 사이트에 있는 심리 테스트, 자가 진단을 해봤더니 우울증, 번아웃, 스트레스 과다, 약간의 강박, 인터넷 중독, 관계 불안 등등 정말 많이도 뜨더라고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정확하고 이러한 단순한 질문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거지만 진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도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평소에 하지도 않던 행동을 자꾸 하고 심지어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항상 머릿속을 떠다니고 자꾸 눈물이 나고 방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둘째인데요. 첫째는 공부에 소질도 관심도 의지도 없어서 부모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공부 쪽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공부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게 되면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그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뭔가를 사주고 베풀어 주실 때 그래, 너는 공부 잘하니까 시험 잘 보면 이거 해줄게. 이거 시험 잘 봐서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항상 저에게는 공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저에게서 공부를 빼면 무엇이 남을지,
그냥 예민하고 성격 이상한 애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것 같아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보내고 싶은데 이런 어두운 내용을 써도 되는지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 꼭 듣고 싶어서 용기 내서 사연 보내봅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인터넷에 있는 보건소나 의료 사이트들에 있는 테스트들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몇 가지의 척도 검사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우울해하고 있구나, 상담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떤 테스트들을 진행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증상들이나 계속 드는 생각들, 그리고 나타나는 행동의 패턴 이런 걸 봤을 때 꼭 한번 부모님이나 아니면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학생 때 힘들고 압박감에 또 사춘기 시절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울렁울렁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지금 적어주신 걸 보면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정도가 조금 높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아주 전문적인 상담 지식을 보유한 건 아니지만 청소년 친구들이랑 상담을 하고 또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많이 만나본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전문적인 상담가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뭐하고 그러면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학교 위클래스 선생님이나 지역마다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시면 여러 가지 척도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이렇게 연계하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다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나만 힘들겠어?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방치하는 게 오히려 마음의 병을 키워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아야지. 이 생각이 진짜 위험합니다. 남들 힘든 거 알죠. 근데 나는 나잖아요. 나는 나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들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제가 청소년 친구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속상했던 게 정말 누가 보기에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상담 치료를 혹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친구들의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노발대발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우리 애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정말 아직도 아주 옛날 분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우울이나 불안 같은 건 쉬쉬하고 감춰야 될 어떤 흉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찾아오는 감기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터놓고 또 적극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익명으로 남겨주신 도다미 분께서 2달 전에 보내주신 사연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상담기관을 만약에 못 찾으시겠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지역을 적어서 사연을 보내주세요. 제가 관련된 기관 찾아서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혼자 아니고 또 우리 도다미 분이 잘못하는 거 아니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세요.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aches too. So here
Come on, let's make this new moon shine all day. Let's make this world do everything you say. It's so easy and so wonderful to feel this way, to feel this way. 자, 그 다음에 사연 보내주신 분은요, 지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 넘게 짝사랑한 친구에게 고백하는 게 제 새해 소망이에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친했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친구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하는 그 친구 덕분에 저도 같이 도서관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서 저희 엄마도 그 친구를 정말 좋아하세요. 내년에 저희는 고3인데요. 고3이 무슨 연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왜요? 고3도 연애할 수 있죠. 고3이라고 안 되고 대학생이라고 되고 그런 법 있나요? 저는 이렇게 고등학생 친구들 풋풋하게 연애하는 거 보면 나이가 든 건지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런 거는 좀 불편하지만 그 걸어서 30분에 나오는 성은이와 구봉이처럼 뭔가 뽀짝뽀짝 설레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연애라면 너무너무 예쁘고 좋지 않나요? 4년 넘게 짝사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새해 소망 고백 꼭 성공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예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친구분이랑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 한 번 더 들려주세요. 기다릴게요. 자, 그 다음 사연은요. 덕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덕후님은 사연 맨 첫 줄에 특별한 요청사항이 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내면서 특별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언니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도 정말 좋지만 뭔가 깨발랄하고 들뜬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사연도 나름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했으니까 언니가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네요. 깨발랄하게. 지금 새벽이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의 내면의 깨발랄함을 이끌어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와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쁜 덕후 도담입니다. 2021년 저의 목표를 라디오에 보내고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들으면서 되새김질 하고 싶어요. 그럼 발표합니다. 올해의 목표. 빠밤. 바로 피아노 사기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조금 오래돼서 층간소음이 좀 심한 편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낮 시간에도 층간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옆집에서 피아노를 샀나 봐요.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아침 8시만 되면 엘리제를 위하여가 벽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짜증이 났어요. 게다가 연습 중인지 너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습을 좀 하더니 잘 치더라고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저도 모르게 편안해져서 괜히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쳐도 한 달 넘게 들으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피아노를 사서 세상에는 많은 곡들이 있다는 걸 그 친구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잘 못 치니까
엄청 틀릴 거고, 그럼 제가 느꼈던 답답함을 그 친구에게도 전해줄 수 있겠죠? 리듬을 탈만 하면 B급, 클라이막스 직전에서 B급. 기대되네요. 아, 헐. 참고로 그 친구는 이제 1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덕후님. 아니, 10살 친구에게 지금 참교육을 세상에나. 그 친구가 제 나이를 알면 유치한 언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괜찮아요. 전 집순이니까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럼 행운을 빌어주세요. 언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옆집에 사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치는 10살짜리 친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사시겠다는 우리 덕후님의 네, 새해 다짐이었습니다. 아, 근데 아침 8시는 조금 심했네요. 매일 아침 8시에 그것도 계속 같은 곡이라니. 이거 진짜 힘든데요. 보통 아파트에는 그런 시간이 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제가 사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가? 그 동안에만 악기 연주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서로서로 그런 소음을 안 내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아침 8시는 조금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우리 덕후님, 네, 피아노 사시면 그 친구에게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곡들이 있다는 거 잘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뭐 더불어서 우리 덕후님의 피아노 실력도 쑥쑥 자라나길 기원합니다. 네, 재밌는 사연 감사드리고요. 아, 나름 발랄하게 읽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만족스러우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월 사연 읽어볼게요. 아이디는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내용이 좀 기네요. 저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그냥저냥 대학에 와서 그냥저냥 다니고 있지만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노래도 하고 싶고 연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몰래 연기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학교 잘 다니고 전공 살려서 공기업이나 회사에 취직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옛날부터 하기 싫은 건 절대로 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학교에서도 글 쓰고 노래 듣고 노는 걸 좋아했지 공부는 정말 억지로 했었습니다. 그나마 고등학교 때는 억지로라도 했지 스스로의 의지로 공부를 해야 하는 대학교에서는 과제마저 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즌이라 거의 다 원격 수업을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고 저번 학기에는 F도 하나 받았습니다.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저는 한번 마음이 돌아선 것에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이 무의미한 일을 계속하기보다 좀 더 나 자신에게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 하던 것들을 하다 보니 어색했죠. 특히나 밝은 감정을 표현하는 연기들이 저에게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캐릭터가 되어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너무나 큰 선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학원에서 웃고 떠들고 진지해지고 또 웃고 하다 보면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 됩니다. 혼자 있는 한평 남짓되는 자취방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리려고 게임을 하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죠. 그 시간에 대본이라도 좀 더 보는 게 생산적인 일인 것을 아는데 몸은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불 끄고 천장을 보면서 과연 내가 배우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되뇌입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될 일이 없다지만 지금의 저는 송강호, 이병헌, 조승우 같은 대배우가 되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폰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방황하다 학원에서 봤던 고잉 홈을 멜론에서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딴따라인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내가 그 딴따라가 될 수 있을까 싶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내가 학원에 다니는 것마저 한심한 일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발을 내딛었으면 거침없이 가야 하는데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고 망설이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맞는 길을 가고 있나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네요. 부디 시작된 새해에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네, 대학교 4학년이시고 또 배우 지망생이시네요. 글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따끔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하기 싫은 거는 돌아보지 않는 편이다. 또 전공을 살리거나 회사에 취직할 생각이 없다. 배우가 하고 싶다. 하지만 복잡한 머릿속을 달래기 위해서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내신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저도 겪었던 내용들이에요. 네, 대학교 졸업반쯤에 돼서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가슴이 뛰고 재미있고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고 싶은데 막상 뭔가를 하려면 자꾸 주저하고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시간 보내고 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그 시절에 저에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너 진짜 간절하니?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저에게. 연기를 배우시면서 이것저것 또 캐릭터에 몰입도 해보고 이거 너무 재밌다고 하셨는데 근데 또 글 뒷부분에서 보면 학원을 다니는 것마저 한심한 일처럼 느껴진다. 이런 내용들을 보다가 스스로에게 조금 더 확신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랑 이제 20대 중반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또 부모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루트가 아닌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에 지금 도전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모든 걸 걸고 올인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냥 좋은 말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잘 될 거예요. 뭐, 꼭 좋은 연기자가 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 역시 겪었던 시간이고 고민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남 같지 않아서 조금 듣기에 거슬릴 수 있는 내용들을 코멘트를 붙여 보겠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배우시는 거 열심히 배우시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1월의) 축하 사연입니다. 조환님, 1월에는 제 생일이 있습니다. 저에겐 일란성인 남자 쌍둥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남녀 쌍둥이는 저희가 유일하답니다. 이번에 그 쌍둥이와 닌텐도를 생일 선물로 받게 됐어요. 한 번도 게임기를 가진 적이 없었는데 사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게임기. 아이고. 와, 남녀 쌍둥이는 진짜 흔치 않잖아요. 게다가 학교도 같이 다니시는군요.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네, 두 분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좋은 날 보내셨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채원님의 축하 사연.
원하던 고등학교에 붙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와, 우리 채원님. 와, 채원님. 원하던 고등학교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고등학교 가서도 멋진 실력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축하드려요. 지성님,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어요. 2020년을 잘 지나온 나 자신을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이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게, 저에게는 이제 좋은 일이 아니지만, 아무튼, 나이를 한 살 더 드신 지성님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신 유튜브 채널도 대박 나시길 기원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셀린님의 축하 사연입니다. 토닥님, 저는 열심히 토닥님의 ASMR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중학생 도담이입니다. 올해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처음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토닥님의 채널 덕분에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덕분에 1학기 기말고사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와우. 그리고 방학이 지나 2학기가 되어 지난 학기에 전교 1등을 했던 부담감과 2학기에도 학교에 몇 번 가지 못했던 속상한 마음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1학기 때처럼 토닥님의 ASMR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2학기에는 8과목 중에 7과목을 다 100점 맞고 한 과목만 2문제 틀려서 지필고사 점수 기준 또다시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수행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전교 1등일지는 모르겠지만 수행도 거의 다 잘 봤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험 기간과 평소 공부할 때 제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토닥님 덕분에 핸드폰도 바꾸고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해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넘버원 채널이 바로 토닥님의 채널입니다. 정말 늘 감사드리고 토닥님께서도 요즘 제 기분처럼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컨셉으로 ASMR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1학기 때도 전교 1등, 2학기 때도 전교 1등. 그 1등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부담감이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아, 이번에도 1등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되게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야 하면서 또 멋있게 2학기 때도 1등을 하신 우리 셀리님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글을 통해서는 되게 짧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 또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긴장하고 그랬을 거예요. 네, 열심히 하신 정당한 대가고요. 충분히 기쁨을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셨을 거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될 텐데 네, 멋있게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영상에 대한 칭찬도 너무 많이 적어주셨는데 저도 앞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소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마지막 축하 사연은요. 우리 지원님, 아까 4년 동안 짝사랑한 친구가 있다는 지원님께서 축하 사연 적어주셨습니다. 1월 27일은 제가 좋아하는 그 짝남 생일이에요. 그날 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려고 하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먼저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기억, 이응, 지읒, 초성인가 봐요. 생일 정말 축하해. 항상 덜렁대는 나 잘 챙겨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너 진짜 많이 좋아해. 라고, 아이고, 풋풋하게 적어주셨네요. 아유, 부러워. 1월 27일이면 이틀 전이네요. 와우, 고백을 과연 하셨을지, 성공하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예쁜 마음 잘 간직하시고 친구분이랑도 예쁜 기억 많이 쌓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짱남이신 기억 이응 지은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1년 1월 귀닥토닥 심야 라디오 모두 끝이 났습니다. 2월 달에는 조금 더 서둘러서 라디오를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연 주제는 금방 정해서 커뮤니티나 영상 공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구독자분들, 우리 도다미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난해의 마지막과 올해의 처음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시기 살고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거리를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시 찾아올 우리를 믿습니다.